봉서면 소와리. 연백. 연백군 봉서면. 내 고향은 저 너머 북녘. 그곳에 헤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다쳤니? 저 지금 꿈에도 안 나와. 보고 봐도 얼굴도 다 잊어먹었어. 꿈에라도 보고픈 얼굴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고, 그러니까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그냥 살아온 거지 뭐. 분단이 낳은 진짜 비극은 가족과의 생리별. 이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피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 울지 말라고 열을 막 훈련받고 보내준다는데 뭘 우느냐고. 3개월만 남았다고. 그것이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금방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지 어느새 70여 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인천 강화도의 최북단. 백길만 닿던 교동은 연륙교가 놓이면서 차로 편하게 오가는 섬이 됐습니다. 교동의 상징인 대룡시장. 시간이 멈추어버린 이곳은 6.25 전쟁으로 발이 묶인 황해도 연백 피난민들이 고향 시장을 추억하며 만든 생계터전입니다. 6.25 때 피란 와서 잠깐 정착하고 있다. 이제 저기만 이북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랬더니 이건데 오늘까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서부터 있었던 거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무거운가 봐, 바구니가. 황인태 할아버지도 황해도 피난민.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입니다. 그 전에 내가 이제 배 타고 차 타고 이제 댕긴 거, 그때 그게 이제 주로 많고. 이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500원. 요거는 500원. 또 요 속에 바가지도 500원. 이거 다 물건 안 팔리면 어떡해요? 아이고. 안 팔리면 말지 뭐. 장사가 안 된 지 오래지만 할아버지는 차마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누님은 이제 그 옹진이야, 옹진. 동네 할아버지가 아들 며느리는 다 서울 와서 선생님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없단 말이야. 이 양반이 내 누나를 딸 삼아 그렇게 이제 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좀 해달라고. 당신들은 교동으로 이제 가면은 교동 가서 자리 잡고 그런 다음에 또 데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런 이제 그 진지한 얘기 끝에 결정을 보고서 거기다 누나를 이제 놔두고 나온 거지. 누이를 그리다 또다시 맞이한 올봄. 제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번 판문점 회의 때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고향애를 통일은 얼른 안 돼도 그 이북에 가서 형제들도 만나보고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단박 들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 지난 4월 27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만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약속했습니다. 그 시작이 광복절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3년 만에 재개된 만남에 이산 가족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게 오매불망 꿈을 꾸었어. 같이 연백을 사는 데로 옮긴 거기 갔어 내가. 근데 이 뭐 찾아볼 길이 있어? 근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면사무소에 가서 최적 등본을 뒤져보면은 있지 않겠냐? 형님 이름 오고 누님 이름 오고 찾아보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뒤져보니까 정말 조카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조카들을 다 불러서 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정말 눈물을 흘렸지. 그게 꿈이야.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날은 언제일까요? 그리움이 사무치는 날에는 청춘 브라보만한 곳도 없습니다. 평균 연령 87세의 이산 가족들. 지금은 초로의 노인이지만 꽃다운 시절에는 군번도 계급도 없이 고향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뛰어들었던 유격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싸워 쓴 사람들이야. 교동소 휴전까지 휴전. 고향도 여기 한라 쪽이고 다. 전부 그렇지. 전부 황해도 사람들이지. 거의 다 90이시잖아 이제 조만간. 근데 이게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이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청춘 브라보는 원래 관광객들이 이북식 요리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공간. 복날을 맞아 황해도 이산 가족끼리 모여 추어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북식 복다림 요리죠. 교동에서 자란 채소들을 아낌없이 넣고 미꾸라지는 통째로 넣습니다. 여기에 칼국수까지 추가해 팔팔 끓여 고향의 맛을 재현해냅니다. 1년 프로그램 만들면서 어머니 1월에는 무슨 재료가 있어요?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1월에는 뭐를 했고 2월에는 뭐를 했고 3월에는 뭐를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추억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시면서 우시고 그러시다가 고마워 해보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1년 2년이 지났어요. 가족과의 밥 한 끼. 이 흔한 일상도 이들에게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사치입니다. 그 헛헛하고 긴 세월.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이 쏘가리 잡으면서 철려 벗은 생각이 나요. 지금 간절합니다. 예. 1시간 거리야 우리 집이. 그거를 지금 몇 해 된지 알아? 6.25 전쟁 발발이 끝난 게? 응? 68주년이야. 68년 동안은 그리우면서 사는 고향. 수구초심이라는 말 있잖아. 수구초심. 통일이 되면 먼저 달려가려고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교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운 마음이 무색하게 세월만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고향길 가는 거다. 마음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입니다. 저 건너다 보이면 우리 동네인데 거길 못 가고 여기서 우리 집이 3km밖에 안 돼요. 근데 못 가고. 고향집에 누가 계세요? 동생 넷. 부모님 다 할머니 다 생존해 있었고 우리 누님이 또 시집간 누님이 또 2분이 있었고 우리 형제만 나왔어요. 8남매에서.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거리. 70여 년을 한결같이 기다려도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동에 있는 원인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근처에 있으니까 항상 교동에서 자면서 꿈에라도 이 강 건너를 왕래하면서 좀 이렇게 꿈에라도 볼까. 이거 동네인 거 아니야? 가족이 그리워 멀리서 찾아온 발길도 많습니다. 요 건너요 평야가
연백. 그렇죠. 이게 전체가 연백평이 아니까. 그렇죠. 예. 여기 선생님은 어디서? 아 나는 연안읍. 읍이세요? 네, 연안읍이에요. 연백 사람들이 곧 통일된다고 그래가지고 인천 와서 많이 사서 가깝거든. 그렇죠. 여기서 여기니까 금방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여기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보시는 예. 네. 이거 보려고 왔어요 일부러. 고향이 어디신데요? 봉서면 소아리. 연백. 연백군 봉서면. 아이 저는 뭐야 저는 저 아유 세상에 이거 뭐 보시니까 느낌 어떠세요? 저희는 정말 우리 회장님 온다. 참 조상들. 자 저기 상 차려놨으니까 절 한번 올리시래요. 부모님이 이북에 계세요. 대풍군 현동면 그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10살 때 지나 나왔는데 3개월만 남았다고 그래요. 잠시 피신해 있다가 금방 만날 줄 알았죠. 그러나 어머니와의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0살에 고향을 떠난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머니. 뒤늦은 인사를 올립니다. 준비 없이 맞은 생리별. 그 억울함을 어찌 말로 다 할까요? 그래서 상봉은 오랜 세월 이산 가족들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현재 남한의 이산 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2천여 명.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자의 60% 이상은 80이 넘은 고령자들. 상봉에 대한 희망으로 고된 세월을 버티고 있죠. 헤어진 가족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들. 오나경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염원은 작은 화폭에 담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새겨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피난와 정착한 곳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21번째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이 최종 발표되는 날, 오나경 할아버지의 시선은 뉴스에 고정됐습니다. 올해 남한 대상자는 100명씩 선정해 최종 명단을 교환합니다. 역시나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차례 겪은 일. 그래도 매번 실망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수소문한 할아버지. 이산가족을 도와주는 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지난해 11월 북에 두고 온 큰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무려 70여 년 만이었습니다. 지금은 꿈에도 안 나와. 보고 봐도 얼굴도 다 잊어먹었어. 기억이 빗바를 정도로 오랜 세월, 3살의 어린 딸은 백발성성한 할머니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3국을 통해 어렵게 전달된 딸의 첫 편지에는 그리움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꿈입니까 생생입니까? 아직 모르겠소. 68살이 된 오늘도 아이 때처럼 부르고 싶어요. 꼭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신의 주에서 사진 찍어 보냅니다. 그 정말 울었어요. 저 사진 보고서 내가 타석 동무했어요. 타석 동무했다. 사진만 보고 어떻게 딱 내 딸이다 아셨어요? 그 이모를 꼭 닮았어. 이모, 이 사람은 동생을 꼭 닮았어. 네.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 거겠죠. 할아버지는 70여 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딸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선 곳은 근처에 사는 둘째 딸 정숙 씨네 집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피난 때 등에 업고 온 딸이죠. 아버지 더운데 이렇게 오셨네, 엄마랑. 할머니가 나중에 먹고서 오락구덩이에 3살 난 거 데리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만 먹고 이불 저보다 싸가지고서 먹고 나왔지. 우리가 나중에 나왔어. 엄마 나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힘들었나? 엄마? 응? 아 옛날에 들어서 조금 알긴 하는데 많이 힘들었다. 1951년 겨울. 치안대 활동으로 할아버지는 먼저 나오고 가족들도 뒤따라 피난길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게 쌓인 눈. 어쩔 수 없이 큰딸은 외가에 맡기고 갓 태어난 둘째만 업고 나왔죠. 눈이 거기는 이북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눈하고는 다르대요. 여기까지 차니까 내 업은 다리도 아마 눈 속에 잠겼을 거야 아마. 엄마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고 근데 거기다가 언니 키보다 더 오는 눈을 어떻게 30리를 산길을 걸어오냐고. 산길 걸어서 배 타는 데까지 왔는데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올 수가 없어. 아버지 이거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인가? 그때 우리들한테 통일되면 고향에 찾아가라고 그렇게 그려줬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 예, 민영이 애비랑 있을 때. 기억을 더듬어 꼼꼼히 기록한 할아버지의 고향 지도. 언젠가 큰딸을 만나러 갈 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겁니다. 황해도, 송화군. 황해도, 송화군, 운유면. 그곳으로 찾아가 그리운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소원 딸 만나는 게 소원이죠. 딸 이제는 내가 2살 넘었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잖아요. 죽기 전에 딸을 만나보고 싶은 그 소원뿐이에요. 다른 소원하고 아무것도 없어. 건강하게 살다가 딸을 만나고 죽는 것이 소원이지. 1985년 분단 30여 년 만에 고향 방문단 형식으로 이루어진 남북 최초 이산가족 상봉. 그러나 일부 가족에게만 허락된 행운이었습니다. (15년간) 멈췄던 상봉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상봉은 매년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화해와 경색을 반복하는 남북관계. 그때마다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2015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성사된 상봉은 20차례. 가족을 만난 상봉자는 2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에 불과합니다. 이 기적 같은 행운은 2015년 청주에 찾아왔습니다. 문패에 커다랗게 새겨진 이름 오인세는 이순규 할머니의 남편 이름입니다. 평생 수절한 할머니와 달리 남편은 이북에서 새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야 알게 된 사실이죠. 이게 한 줄에 그래서 6개씩 들었다고 6개씩 한 줄에. 근데 몇 개 안 들었잖아. 강호도 말도 쓰고. 그러니까 한 개 들은 게 있어. 어떤 거는 한 개 들은 거 생각하니까 오장균이도 혼자인데 콩도 혼자라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 아니 이북의 아버지는 6남매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거기는 그래 빨리 통일이 돼야 북에 있는 동생들도 좀 만나보고 그러지.
아, 그게 언제 와 그게? 언제 빨리 돼야지. 아버지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뭐야, 보고 뭐 만날 수도 없고. 어쨌든 보고 싶잖아, 어머니도. 보고 싶지. 그래도 보고 싶은 남편은 6.25 전쟁 당시 고향 청주에서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뒤로 영영 돌아오지 않기에 세상을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갑자기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누구? 우리 어머니. 예. 무슨 소식이야? 우리 어머니 한번 안아주세요. 누군지 알아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누군지 알아? 이순규. 이순규. 이순규야? 이순규. 야. 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는 오래 살았다. 많아주세요. 이순규야. 살아줘서 고마워요. 제일 나중에 저기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양반이 김깨비다. 그랬더니 그리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남자니까 그 여자니까 좀 한번 꿀 안아주면 어때요?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나도 못했지만. 내가 여러 번 집 떠나서 오늘 처음 만나는데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단 말이야. 안 잊어버리고? 그거 왜 좀. 가슴은 이렇게 답답하고 그랬는데 눈물은 안 나와요. 글쎄요, 눈물이 말랐는지 그렇게 그냥 살아서 그런지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속은 답답한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웃어갖고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서도 눈물을 안 흘려봤어요. 눈물 흘릴 때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후 인민군들이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어린 아내가 깜짝 놀라 울자 남편은 열흘만 훈련하고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때 처음 울어봤어요. 결혼하면서도 나는 안 울어봤어요. 그랬는데 신랑 떠나면서 부엌에서 헤어지면서 울지 말라고 신랑이 그러면서 10년 동안은 진짜 참 하루같이 기다렸어요. 그 저녁에 기침 소리가 나면은 시아버니 기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엄청이 놀랐어요. 그냥 저녁에 기침 소리가 나면은 문 열고 내다보면은 시아버님 기침 소리가 나요. 10년 동안은 참 부쩍 기다리고 살았어요. 시부모님을 모시며 뱃속에 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낳아 길렀습니다. 눈물이 마를 만큼 고된 세월. 그런데 65년 만에 나타난 남편. 지금도 생시였나 싶어 상봉 당시 영상을 보고 또 봅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을 때면 남편이 준 선물을 꺼내 몸에 둘러봅니다. 신랑한테 선물 받은 남편이 준 첫 선물이지만 어쩌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겠네요. 세상 떠난 줄 알고 36년간을 제사를 지냈는데 처음에 연락 왔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남편의 생존 소식에 결혼식 날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신발은 나 결혼할 적에 신었던 신발이 이게. 평생을 간직한 남편의 흔적들.
이건 결혼할 때 이거 했던 거, 이것도 결혼할 때 한 거고. 결혼할 때 이게 해가지고 간 가루분 바르는 게. 신랑이 있었으면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신랑도 없고 화장한 지가 지금 60년이 넘었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때 화장 사가지고 간 거 떨어지고 나니까 신랑도 없는데 시어머니 보고 사달랴, 시아버지 보고 사달랴, 누구 보고 사달랴. 그래서 그때 떨어지고서는 딱 끊어버리고서는 안 했어요. 그 고집은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 반드시 곁으로 돌아와 달라는 절절한 기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모습 그대로 평생을 살아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기까지 너무나 지난 세월. 3단 같은 머리는 백발이 됐고 20살 새색 씨는 구순을 앞둔 노인이 돼버렸습니다. 65년 동안 허락된 단 한 번의 만남. 처음에는 살아서 만났으니 그거면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봉의 후유증. 일상 곳곳에서 남편의 얼굴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둘째 동서내외가 사는 집에 옵니다. 할머니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남편과 7개월간 함께 살았던 추억의 장소죠. 내가 여기로 시집 온 집이에요, 이 집이. 그 이제 새로 지어서 그렇지. 여기는 부엌이고, 여기는 아랫방이고, 저기는 옷방이고, 옛날 얘기요 이제. 그래서 아랫방에는 시어머님이 사시고, 저 방에서는 이제 내가 살았지요. 저쪽에는 사랑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여기가 내가 자던 방이에요. 여기가. 위치만 같을 뿐 완전히 달라진 모습. 여기가 신랑하고 자던 방이에요. 여기 이 방이. 시간은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다 변해서 뭐 이제 뭐 다 변해서.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저 달이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일절이요. 내가 울어야지 왜 자기가 울어? 그 형님이나 하니까 65년이라는 세월을 그놈의 속이 얼마나 저기 했느냐고.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소식 전해들으며 행복을 비는 마음 애달프구나. 처음 소리 지르고 불러왔어. 평생을 어디서 불러볼 때가 있어. 한번 끌어안아주고 추억의 소야곡 한번 불러주고 애수의 소야곡도 한번 불러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게 아쉬워요. 2박 3일 상봉 기간 동안 할머니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12시간. 평생 남편을 그리며 보낸 긴 세월을 달래기엔 너무나 짧았습니다.
결국 못다한 말은, 전하지 못한 마음은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토록 깊은 이 산의 한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88배) 김경재 할아버지. 19살 때 전쟁이 발발하자 여동생과 부모님은 고향 북청에 두고 형제들과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돌아가지 못한 고향. 한 달에 한 번 있는 고향 모임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한때 250여 명에 달했던 사람들, 이제는 50여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모임 전통이 40년이에요, 40년. 그 40년 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분들은 돌아가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게 제일 마지막 세대. 고향이 한경남도 북청군 내 다 거기서 태어나서 고향을 유붕에 놔두고 6.25 때 피난 내려온 그야말로 이산 가족들이지. 1950년 12월 칼바람이 몰아치는 흥남부두에서는 대대적인 철수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적의 포성을 피해 몰려든 피난민들. 아비규환 속에서 배에 올라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고향을 떠나올 때가 선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은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에서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고 그 사진도 뭐 누가 어떻게 해서 그게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형님이 그걸 나를 주었다고. 그래서 내가 좀 갖고 있지. 관심이 없어. 나도 못 살고 죽은 지도 오래고. 내가 1992년도부터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아마 2000년도 초부터 나를 통해가지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아까 저 친구도 다 그렇게 해서 모두 자기 가족들을 생사를 확인을 하고 물건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이산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경재 할아버지. 2012년 통일부 허가를 받아 민간 이산가족 지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큰 절을 올리고 아버지한테 이산가족의 요청을 받아 일본이나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 가족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을 연결해주고 있죠. 통일부 지원은 1회에 300만 원.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일본으로 와가지고 일본에서 또 내한테 보내고 이게 이렇게 중계를 해서 이거는 이북에서는 편지들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선 건 가족의 생사라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서 애썼지요. 아마 나이를 그렇게 먹고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울었고 그것도 한 번으로 눈물을 끊치고 난 게 아니라 정말 몇 시간 울었어요. 일본을 오가며 무역일을 하던 할아버지. 해외에 있는 지인을 통해 40여 년 만에 여동생의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3국을 통해 편지 교환을 시작해 벌써 27년째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랍에 고이 간직한 또 다른 보물. 여동생이 보내준 가족 사진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촌 동생의 결혼식 사진에서 만난 아버지와 어머니. 70여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감이 깊다 형님. 그러니까 많이 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사진 받고.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부모님 얼굴. 여동생의 선물은 상봉 못지않은 기쁨이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온 삼형제만 빠져있는 가족 사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아까 제일
제일 처음으로 사진에다가 이렇게 합성시켰어요. 야, 너희 결혼식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두 참석했노라. 한자리에 모인 남과 북의 가족. 이제야 온전한 가족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김경재 할아버지가 여동생에게 보내는 건 편지만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이북이 들어갔더니 내가 이 물건들은 내가 내 동생들한테 보내는 물건들. 모두 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물건들이죠. 담요, 옷, 이런 구두, 근가리, 이런 건 혁기. 지나오다가 1,000원, 2,000원 주고 이런 걸 사서 자꾸 모여놓지 이렇게. 제일 인기 있는 게 이거예요. 우비. 이거 우비. 왜요? 이게 제일 지금 값이 나가고 이게 제일 인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줄 수도 있겠네. 귀한 약품도 빠지지 않고 보내죠. 물품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만 한 번 보내는 송금료만 200만 원 정도. 제3국을 통해 힘들게 보내다 보니 1년에 2번밖에 보내지 못합니다. 우리 애들도 이북에 고모 다 천만에 말씀. 애들이 뭐 나도 모르는데 무슨 정이 있겠어요. 이게 다 어렸을 때 같이 지내던 정의로 말미암아 도와줘야 되겠다,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게지.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그런 혈족 관계 관심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요. 왜 동생한테 그렇게 집념 가지냐 그러는데 우리 남자 형제들은 다 이남이 나왔어요. 그럼 너희 동생은 혼자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는 걸 다 같이 혼자 울었을 것인데 근데 얼마나 혼자서 많이 울었겠느냐. 그 눈물을 내가 닦아주마. 그게 지금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앞서지 않고는 이게 못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자신의 힘이 닿을 때까지 여동생에게 힘이 되고픈 마음. 그러나 그것도 이산가족 1세대에서 끝이 나겠죠.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세상을 이별하는 이산가족은 해마다 3,800여 명.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한 1세대들은 죽어서도 북을 바라보고 누워 있습니다. 이성원 씨는 이산가족 2세대. 강원도 통천이 고향이었던 아버지는 홀로 내려와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에 참전을 하셔서 승전을 하셔야지만 당신이 바라시는 고향에 귀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휴전선에 가로막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일단 가장 저기한 게 혼자만 여기 오셔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러니까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가장 가슴 아파하셨고, 이렇게 명절 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차례를 지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평생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내외를 부르더니 무언가를 적어내려 갔습니다. 아버님이 저번에 적어주셨었는데요. 기름종이에 적어내려간 글씨들. 그것은 북에 있는 가족들 이름과
고향집 주소였습니다. 누구나 다 안다고. 항상 외로워하시고 이렇게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많으셨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만나게끔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버님 몰래 제가 신청을 했었죠. 결과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죠. 먼 발치에서나마 고향을 보고 싶었던 걸까요? 2000년 두 아들과 함께 금강산 여행을 다녀온 아버지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금강산을 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래서 불이 나게 여행 스케줄 잡아서 바로 밑에 동생하고 셋이 갔다 왔죠. 그러시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금강산도 다시 그리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금강산과 북으로 향하는 육로가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특별한 버스 한 대가 통일전망대로 들어옵니다. 내리는 이들은 이성원 씨와 이산 가족 2세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들을 대신해 이곳까지 찾아온 이산 가족 2세들. 근데 저건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어요. 8월 20일부터 엿새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맞아 통일기원 망향제를 마련했습니다. 모처럼 한반도에 불어온 희망의 훈풍. 이산 가족의 가슴에도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희망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북 그런 그 관계에서 좋은 그런 그 기원의 정신이 또 기운이 다 울려 퍼져서 우리 남북이 화해하고 또 상호 교류하고 원하는 그러한 그 방문의 기회가 많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 제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의 안타까움으로 남은 부모님들. 그들이 못다 이룬 바람은 자식 세대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성원 씨 역시 그 유지를 받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아 계시거든요. 상봉 못 하신 분들이. 이게 뭐 1년에 진짜 거의 매일이라도 해서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싶어요. 1세대들의 깊은 이산의 한. 그 아픔을 닦아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상봉을 소원했던 오나경 할아버지. 영상 편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언니가 편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버지 언니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68년 만에 영상 편지를 하나 하게 되는데 내 가슴이 물렁거립니다. 너도 오래 살고 나도 오래 살고 언젠가 한번 넌 꼭 만나보길 바라고, 너도 항상 부모 생각을 하겠지만은 나도 여기와 살면서 너를 잊지 않고 그냥 생각나고, 너희 어머니는 처음에 와서는 저녁이면 자쪽마다 울면서 내 생각으로 울면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지냈다.
너도 얼마나 어려서 클 적에 고생 많이 하면서 그까냐.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나도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데 그 세월은 다 잊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남편하고 산다니까 남편 잘 생기고 건강하니 있다가 내가 먼저 안 죽어야 너를 만나는데 꼭 한 번 만나자. 뭐 너무나 긴 세월이 흘러서 할 말도 없고 나 그만 끊치겠다. 잘 있어. 이 간절한 마음은 언제쯤 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금방 돌아오겠다던 그 약속을, 다시 보자던 그 다짐은 언제쯤 지킬 수 있을까요? 눈물로 보낸 70여 년의 세월, 번번이 좌절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서, 전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어서 이 산의 고통은 덜어도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북측에 계셔도 일반 고추, 청양고추, 뭐 아사기 고추, 고구마 옆에 이렇게 있으면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같이 놀아먹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지만 이걸 뭐 옮겨갈 수도 없고 내가 뭐 90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내 마음대로 기차 표 딱 끊어가지고 평양 가서 아버지 만나 뵙고 또 내려오고 빨리 그 순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